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대폭 완화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만에 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덩달아 늘어나고 병상 가동률도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어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방역 수칙을 크게 완화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11월 첫 주, 30명 수준이던 확진자는 한 달 새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9.4명에 불과하던 위중증 환자는 12월 들어 3배가 넘는 3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중증 환자를 돌보는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1월 초 25.6%에 머물던 병상 가동률이 12월 들어서면서 8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도 지표가 급상승하자 강원도가 비상 방역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확진자 발생부터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신 추가 접종을 높이는 게 급선무로 보고 접종 간격을 최소 4개월까지 단축합니다. 또한 치료 병상도 추가 확보합니다. 전담 치료 병상을 134개 추가 확보하고 10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 시설도 예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재택치료 확대 방침에 따라 100명이 넘어버린 춘천과 원주의 확진자 재택치료를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의료체계에서 감당하기에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7,300개 정도의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이 이용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강원도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역 옆에는 한때 동계올림픽 수송 차량 차고지로 쓰였다가 현재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된 빈 땅들이 많습니다. 이 유휴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동해 북부선 개통 등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역 인근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유휴부지입니다. 부지 면적만 20만 8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크기의 29배에 달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 당시 지원 차량의 주차 공간으로 쓰였다가 현재는 부지의 절반가량이 공영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부 부지는 렌터카 업체가 철도공단의 비용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됐던 강릉역 주변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코레일, 강릉시 등 부지 소유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강릉제진간 동해 북부선 철도공사가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 강릉역 아래에 동해 북부선 지하 역사를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주변 부지를 섣불리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부지 개발 구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지만 동해 북부선 사업 확정으로 개발 여건이 바뀌면서 백지화됐습니다. 당시 용역 결과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지를 코레일이 어느 쪽을 개발하고 저희 공단이 어느 쪽을 개발했을 때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향후에 여건 성숙 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철도공단은 강릉제진간 동해 북부선 사업 고시가 난 뒤 내년 하반기 이후에야 부지 개발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외딴 농촌마을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는 눈이 적다 보니 이런 비양심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쓰레기에서 무단 투기자의 단서를 찾아도 안 그랬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애먼 땅 주인이나 지자체가 처리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한적한 평창의 한 농촌마을. 도로 한켠에 갖가지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비롯해 이불과
각종 재활용품은 물론 음식물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인근에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확을 한 무가 상자에 담겨 그대로 버려졌고 팔지 못한 감자는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이곳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쓰레기 한 무더기에서 같은 주소가 적혀 있는 택배 박스 2개가 발견됐습니다. 불법 투기자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로 주민들은 평창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땅 주인이 치워야 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해당 주소로 연락을 취했지만 쓰레기를 버린 적 없다는 거주자의 한마디에 추적을 포기한 겁니다. 내가 안 버렸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면 누구나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고 나 안 갖다 버렸다 하면 그 지란 얘기지.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는 얘기지. 이처럼 불법 투기자를 잡지 못한 사례가 평창 지역에만 한 해 평균 50건이 넘고 이 때문에 매년 5, 6천만 원의 군 예산을 처리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직접 투기한 장면을 적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기를 행위를 입증할 만한 확정적인 어떤 그런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한경험을 좀 방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투여를 해서라도.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번 혈세를 들여 불법 투기한 쓰레기를 대신 처리하는 것이 어쩌면 비양심적 행위를 더 활개치게 해주는 게 아닌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들어섰습니다. 목표액은 72억 7천만 원.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다행히 기부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온기를 더합니다. 생애 첫 기부입니다. 올겨울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막이 올랐습니다. 크고 작은 성금들이 모여 올겨울 이웃들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사랑의 온도탑도 들어섰습니다. 목표액의 1%인 7,2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계는 1도씩 오르고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됩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의 슬로건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 하루하루 불안한 코로나19 위기에도 나눔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발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누면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코로나를 이겨나가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기부하는 마음을 좀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올해 목표액은 72억 7천만 원. 전년 목표액 68억 원보다 4억 원 높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인해 목표 달성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기부금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려울수록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소액 기부자가 사랑의 온도탑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가 어느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그 소규모 소액 기부자들의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17일반 이어지는 사랑의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교육 격차 완화,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등 4대 나눔 사업에 쓰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도 내년 4월 말까지 집중 모금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만큼 온정의 손길도 더해지고 있어 희망의 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하루 상경투쟁과 함께 2차 총파업에 나서 또다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800명이 상경하는 등 전체 조합원 5,000명 가운데 2,500명이 파업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임금 차별을 비롯해 강사 직군의 고용 안정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학교 현장 공백을 파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 금지하고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실적이나 사업 계획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할 수 없고 근무 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입후보 예정자는 오늘까지 성명, 사진 등이 담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내년도 의원 해외 연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의 시군의회에서 올해 당초 해외 연수를 편성해 비판을 받아 예산을 반납했는데 내년도에 또다시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등장뿐 아니라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로 물리적으로 해외 연수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 연수의 필요성도 따지지 않고 예산부터 세우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의 3분의 1가량이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강원도에는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1,727건 가운데 30%인 3,187건이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1,727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전기 히터와 전기 장판 등 전기적 요인이 554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거나 사용 중인 땅에 대해 내년 2월까지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지 무단 점유지에 대해 집중 실시하는 것으로 무단 점유자에게 경작 자진 포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무단 점유 금지 안내와 국유지 경계 확인을 거쳐 무단 점유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학부모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던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외 체험학습 신청과 승인,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태백과 정선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한 뒤 내년 1학기 개학과 함께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4억 원의 늘어난 1조 4,99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춘천시는 선한 이웃 프로젝트로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돌봄 도시락집 운영과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17억 원을 편성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버스 무료 이용에도 6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일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춘천사랑 상품권 발행에 43억 원과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춘천시는 희망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도 5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또다시 발견되면서 춘천의 모든 양돈 농가가 방역대 농가로 지정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북면 지암리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3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에 있는 8곳의 모든 양돈 농가가 방역대 농가로 지정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돼지 출하와 분변 이동이 가능합니다. 춘천시는 광역 방제기 등을 이용해 양돈 농가 입구와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는 비대면으로도 원주 사회적 경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10개 장소를 둘러보는 도보 여행 코스로 혼자서도 챗봇 안내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사회적 경제 역사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셀프 투어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원주 사회적 경제 여행을 검색한 다음 이용 가능하며 인공지능이 채팅 형식으로 설명과 안내를 하게 됩니다. 삼척시가 국가대표 출신 마라토너 김환기 씨를 육상팀 감독에 임명하고 내년 1월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김환기 씨를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감독으로 선임한 가운데 내년 1월 창단을 목표로 선수단 모집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상팀이 창단되면 지역 내 선수 영입을 통해 진로 기회를 제공하고 마라톤 도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선에 타는 승선원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모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출항을 앞두고 탑승 인원이나 명단 등이 바뀔 경우 매번 해경 파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한 승선원 변동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